지금 환율이 만약 1,500원, 1,600원 구간으로 진입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통장에 있는 1억 원의 실질 구매력이 7천만 원 수준으로 줄어듭니다. 3천만 원이 그냥 증발하는 겁니다. 주식도 안 건드렸고 부동산 투기도 안 했고 빚도 안 졌는데 가난해지는 겁니다. 이게 환율 변동이 만드는 현실입니다. 1997년 12월 환율이 1,900원까지 갔을 때 두 부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부류는 전 재산을 잃었어요. 집도 회사도 다 날렸습니다. 다른 부류는 오히려 부자가 됐습니다. 차이가 뭐였을까요? 능력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운이었을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딱 하나, 미리 준비했느냐 안 했느냐의 차이였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지금 당장은 불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번쯤은 꼭 점검해봐야 할 이야기라서 끝까지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도움이 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남겨주시면 이런 이야기 계속 다뤄보겠습니다. 오늘 그 준비가 무엇이었는지,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정확하게 말씀드립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도 똑같이 준비할 수 있습니다. 먼저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환율이 어디까지 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1,600원이 될 수도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방향입니다. 지금 환율을 밀어올리는 구조적 요인들이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 한국은행이 돈을 너무 많이 찍었습니다. 왜 돈을 많이 찍으면 돈의 가치가 떨어질까요? 간단합니다. 동네 빵집을 생각해보세요. 매일 빵을 100개만 만드는데 손님이 200명이면 빵값이 오릅니다. 경쟁이 생기니까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빵을 1000개 만들면 어떻게 됩니까? 손님은 여전히 200명인데 빵이 너무 많으니까 빵값이 폭락합니다. 돈도 똑같습니다. 한국의 통화량이 1,000조 원이었는데 200조를 더 찍어냈어요. 물건은 그대로인데 돈만 20% 늘어난 겁니다. 그럼 물가가 오르죠. 빵값도 오르고 치킨값도 오르고 아파트값도 오릅니다. 극단적인 사례를 보겠습니다. 짐바브웨라는 나라가 2008년에 돈을 미친 듯이 찍어냈어요. 결과가 어땠습니까? 빵 하나 사는데 1,000억 짐바브웨 달러가 필요했습니다. 화장지가 돈보다 비쌌어요. 돈은 종이 가치도 없었거든요. 물론 한국이 짐바브웨까지 갈 리는 없습니다. 근데 방향은 같아요. 돈을 많이 찍으면 돈 가치가 떨어지고 환율이 오르고 물가가 오릅니다. 두 번째 요인이 있습니다. 대기업들이 달러를 안 팔고 있어요. 삼성전자, 현대차, SK하이닉스 같은 회사들이 수출하면 달러를 받습니다. 예전에는 그 달러를 받으면 바로 원화로 환전했어요. 당연히 원화로 바꿔서 써야 하니까요. 근데 지금은 안 바꿉니다. 달러를 그대로 들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원화를 못 믿으니까요. 대기업들도 원화 가치 하락을 예상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대부분의 분들이 아무 준비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통장에 있는 돈 전부 원화입니다. 퇴직금도 원화, 예금도 원화, 적금도 원화입니다. 이게 위험한 이유는 환율이라는 변수 하나에 전 재산이 노출돼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1997년 이야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해보겠습니다. 당시 환율은 800원에서 시작해서 한 달 만에 2,000원 가까이 폭등했습니다. 그때 강남에 살던 박 씨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일해서 모은 돈 2억 원을 전부 원화 예금으로 갖고 있었습니다. 환율이 800원에서 1,600원으로 2배 뛰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박 씨의 2억 원은 실질 구매력이 1억 원으로 줄었습니다. 근데 같은 회사에 다니던 김 씨는 달랐습니다. 김 씨도 2억 원이 있었는데 1억은 원화로, 5천만 원은 달러로, 5천만 원은 금으로 나눠 갖고 있었습니다. 환율이 2배 뛰었을 때 김 씨의 달러 5천만 원은 1억 원 가치가 됐고 금 5천만 원도 가치가 올랐습니다. 결과적으로 김 씨는 자산을 지켰을 뿐 아니라 오히려 늘렸습니다. 박 씨와 김 씨의 차이는 뭐였을까요?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학벌도 아니었습니다. 같은 회사에서 비슷한 월급을 받았거든요. 차이는 단 하나, 준비했느냐 안 했느냐였습니다.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입니다. IMF 당시 많은 기업들이 무너졌습니다. 30대 그룹 중 절반이 사라졌어요. 근데 그때 살아남은 기업들을 보면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달러 부채를 미리 관리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외환 리스크를 해지하고 있었던 거예요.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IMF 때 부자가 된 사람들을 보면 환율 변동에 대비해서 자산을 분산해 놓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두 가지 자산의 성격을 이해해야 합니다. 첫 번째, 원화 폭락을 막아주는 보험입니다. 바로 달러입니다. 여러분 중에 이렇게 물으시는 분 계실 거예요. 달러도 종이 아닌가요? 미국도 돈 찍잖아요. 맞습니다. 달러도 종이고 미국도 돈을 찍습니다. 근데 이 종이는 특별합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가 이 종이를 믿고 쓰거든요. 원유를 사도 달러로 삽니다. 밀을 사도 달러로 삽니다.
반도체를 팔아도 달러로 받습니다. 달러는 글로벌 기축 통화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원화가 폭락해도 달러는 상대적으로 안전하다는 겁니다. 달러를 보험이라고 생각하세요. 집에 화재 보험 드시죠? 집에 불 날 것 같아서 드는 게 아닙니다. 혹시 모르니까 드는 거예요. 달러도 똑같습니다. 원화가 폭락할까봐 드는 보험입니다.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요. 화재 보험은 불이 안 나면 보험료만 날립니다. 손해예요. 근데 달러는 안 써도 수익이 납니다. 환율이 오르면 돈을 버는 거거든요. 보험인데 돈까지 벌어주는 겁니다. 지금 상황을 비유해 보겠습니다. 타이타닉 호 아시죠? 배가 천천히 가라앉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아직 물 안 찼는데 일 등실에 있으면 괜찮아. 배가 이렇게 크고 튼튼한데 설마 침몰하겠어. 근데 현명한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구명보트로 갈아탑니다. 배가 침몰하기 전에요. 달러가 바로 그 구명보트입니다. 배가 완전히 침몰하고 나면 구명보트가 없습니다. 다 찼거든요. 환율이 1,900원 될 때까지 기다리시면 안 됩니다. 그때는 달러를 구할 수가 없어요. 은행 앞에 줄이 수백 미터 늘어설 겁니다. 실제로 IMF 때 그랬습니다. 은행마다 외화 인출하려는 사람들로 아수라장이었어요. 그때 가서 준비하려고 하면 이미 늦습니다. 그럼 달러는 어떻게 확보하는 걸까요?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은행 외화 예금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에요. 동네 은행 가서 외화 통장 만들면 됩니다. 10분이면 끝나요. 환전 수수료가 좀 있지만 가장 안전하고 확실합니다. 두 번째, 달러 ETF입니다. 증권 계좌 있으시면 이게 더 편할 수 있어요. 주식 사듯이 클릭 한 번이면 끝입니다. 수수료가 거의 없어요. 단점은 실제 달러는 아니지만 환율이 오르면 똑같이 수익 나니까 효과는 같습니다. 세 번째, 미국 주식입니다. 상황에 따라 유리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일석이조거든요. 환율이 오르면 환차익이 나고 주가가 오르면 주식 수익도 납니다. 두 번 버는 거예요. 개별 주식보다는 S&P 500 같은 지수에 투자하는 게 더 안전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입니다. 얼마나 보유해야 할까요? 많은 전문가들은 자산의 일부를 달러 성격 자산으로 가져가는 전략을 씁니다. 비율은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중요한 건 전혀 없는 상태는 피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통장에 원화만 있는 상태, 이게 가장 위험합니다. 환율 변동에 100% 노출돼 있는 거니까요. 그럼 환율이 떨어지면 어떻게 하냐고요? 좋은 질문입니다. 환율이 떨어지면 그건 한국 경제가 좋아졌다는 뜻입니다. 원화가 강해졌다는 거죠. 그럼 손해는 좀 보지만 경제가 좋아진 거니까 괜찮습니다. 보험이란 게 원래 그렇습니다. 사고 안 나면 보험료 날리는 거죠. 근데 사고 나면 목숨을 살리는 겁니다. 근데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지금 상황에서 환율 변동성이 계속 클 가능성을 경고하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그럼 언제 사야 할까요? 준비를 시작할 타이밍을 더 이상 미루지 말자는 뜻입니다. 조금 더 기다렸다가 환율 떨어지면 사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환율은 타이밍 맞추는 게 아닙니다. 보험입니다. 보험은 사고 나기 전에 들어야 하는 겁니다. 달러를 갖고 있으면 또 다른 장점이 있습니다. 바로 심리적 안정입니다. 뉴스에서 환율이 1,500원 넘었다고 난리가 났어요. 사람들이 패닉 상태입니다. 근데 여러분은 달러를 갖고 있으니까 마음이 편합니다. 오히려 수익이 나는 거니까요. 주변 사람들은 다 어떡하지 하는데 여러분만 준비되어 있으면 됩니다. 이게 바로 보험의 진정한 가치입니다. 불안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자산의 성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스템 전체가 붕괴하는 걸 막아주는 최종 보험입니다. 바로 금입니다. 여러분 중에 이렇게 물으시는 분 있을 거예요. 금은 노인들이나 사는 거 아닌가요? 요즘 누가 금을 사요? 큰 착각입니다. 지금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금을 미친 듯이 사들이고 있습니다. 2023년에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산 금이 1,000톤입니다. 역대 최대 규모예요. 2024년에는 1,100톤 샀습니다. 또 기록 갱신했어요. 어느 나라들이 사는지 볼까요? 중국이 1위, 러시아가 2위, 인도가 3위입니다. 이 나라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전부 다 미국 달러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나라들입니다. 왜 금을 살까요? 간단합니다. 금은 어느 나라 것도 아니거든요. 달러는 미국 돈입니다. 미국이 마음대로 찍을 수 있어요. 원화는 한국 돈입니다. 한국은행이 마음대로 찍을 수 있어요. 근데 금은 아무도 못 만듭니다. 자연에 있는 것만 캔 수 있죠. 그래서 가치가 있는 겁니다. 금의 가치를 이해하려면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5,000년 전 고대 이집트에서 금 1g이면 빵 100개 살 수 있었습니다. 2000년 전 로마 시대에도 금 1g이면 빵 100개 살 수 있었어요. 1000년 전 고려 시대에도 금 1g이면 쌀 100대 살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요? 금 1g이 15만 원인데 그 돈이면 빵 100개 정도 삽니다. 5,000년 동안 금의 구매력이 거의 똑같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금은 가치가 안 떨어진다는 겁니다. 원화는 5,000년 전엔 없었습니다.
100년 전에도 지금이랑 달랐어요. 10년 전에도 가치가 지금이랑 다릅니다. 근데 금은 5천년 동안 똑같아요. 정리하겠습니다. 달러는 원화 폭락을 막아주는 1차 보험입니다. 그럼 금은 뭐냐? 시스템 전체가 붕괴하는 걸 막아주는 2차 보험입니다. 만약 미국 달러마저 신뢰를 잃으면 어떻게 될까요? 미국이 빚을 너무 많이 져서 달러를 막 찍어내면 달러 가치가 떨어집니다. 달러가 떨어지면 전 세계 모든 화폐가 혼란에 빠집니다. 왜냐하면 모든 나라가 달러를 기준으로 하거든요. 그럼 사람들이 뭘 믿을까요? 금을 믿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를 보겠습니다.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했을 때 세계 경제가 공황 상태에 빠졌습니다. 주식시장은 50% 폭락했고 부동산은 40% 떨어졌습니다. 근데 금은 오히려 올랐습니다. 온스당 800달러에서 1200달러로 50% 올랐어요. 모든 게 폭락할 때 금만 올랐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금으로 도망갔거든요. 달러도 못 믿겠고 주식도 못 믿겠고 집도 못 믿겠으니까 금을 산 겁니다. 이게 금이 최종 보험인 이유입니다. 다른 모든 게 무너질 때도 금은 가치를 유지합니다. 그럼 금은 어떻게 확보하는 걸까요?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실물금입니다. 금방 가서 금 사면 됩니다. 골드바나 금 동전 같은 거요. 진짜 금을 내가 갖는 거예요. 단점은 부가세 10% 내야 하고 보관도 걱정됩니다. 소액으로 시작하시면 이 방법은 비추입니다. 두 번째, 금통장입니다. 은행에서 금통장 만들면 됩니다. 실물금은 아니지만 금 가격에 연동됩니다. 부가세 안 내고 보관 걱정 없어요. 세 번째, 금 ETF입니다. 증권 계좌에서 금 ETF 사면 됩니다. 수수료가 거의 없고 클릭 한 번이면 끝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방법을 제일 추천합니다. 그럼 금을 얼마나 보유해야 할까요? 많은 전문가들은 전체 자산의 10에서 20% 정도를 금으로 보유하는 것을 하나의 기준으로 봅니다. 대신 금은 장기로 가져가야 합니다. 최소 5년 이상이요. 단기로 사고 팔면 안 됩니다. 금은 단타치는 자산이 아닙니다. 금은 보험입니다. 위기가 올 때를 대비하는 겁니다. 지금 사서 10년 후에 팔 생각으로 사세요. 10년 후에 금 가격이 얼마가 될지는 모릅니다. 근데 한 가지는 확실해요. 10년 후에도 여전히 금입니다. 가치가 있을 거예요. 근데 10년 후의 원화는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여기까지가 두 가지 자산의 성격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달러는 원화 폭락 리스크를 해지하는 1차 보험, 금은 시스템 붕괴 리스크를 해지하는 2차 보험입니다. 둘 다 보험이지만 안 써도 수익이 날 수 있는 보험입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화재보험은 불 안 나면 돈 날리지만 달러와 금은 위기 안 와도 가치를 유지하거나 올라갑니다. 자, 그럼 이제 구체적인 행동 지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퇴근하고 집에 가면 딱 세 가지만 하세요. 첫째, 증권 계좌 있는지 확인하세요. 없으면 만드세요. 스마트폰으로 10분이면 됩니다. 둘째, 은행 앱 열어서 외화통장 개설하세요. 이것도 10분이면 됩니다. 셋째, 지금 내 자산 구조를 점검하세요. 종이 한 장 꺼내서 적어보세요. 원화 예금 얼마, 주식 얼마, 부동산 얼마, 달러 얼마, 금 얼마 적어놓고 보면 보입니다. 내가 어디에 너무 쏠려 있는지가요. 이 작업을 왜 해야 하냐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 자산 구조를 정확히 모릅니다. 그냥 막연하게 돈이 얼마 있다고만 생각하죠. 근데 적어놓고 보면 충격받습니다. 100% 원하더라고요. 환율 변동에 100% 노출돼 있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위험한지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 주부터는 실행하세요. 목표 금액의 30%만 일단 사세요. 예를 들어 달러를 3천만 원어치 사기로 했으면 일단 1,000만 원만 사세요. 왜 전부 안 사냐고요? 분산 매수하는 게 안전하거든요. 그리고 매달 정해진 날에 정해진 금액을 사세요. 급여 다음 날로 정하세요. 예를 들어 25일이 급여일이면 26일에 사세요. 이게 적립식 투자입니다. 환율이 오르든 내리든 평균 매수가를 만드는 겁니다. 이 방법의 장점은 타이밍 걱정을 안 해도 된다는 겁니다. 매달 자동으로 사니까 환율이 높을 때도 사고 낮을 때도 삽니다. 결국 평균값으로 수렴하는 거죠.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 지표를 보는 습관을 들이세요. 매주 월요일에는 환율을 확인하세요. 달러 환율이 전주 대비 20원 이상 움직였다면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합니다. 화요일에는 국채 금리를 체크하세요. 한국 10년 국채 금리가 3.5%를 넘으면 경계, 4%를 넘으면 위험 신호입니다. 수요일에는 물가 관련 뉴스를 살펴보세요. 생필품 가격이 전월 대비 5% 이상 올랐다는 뉴스가 나오면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아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목요일에는 부동산 거래량 정보를 확인하세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평소의 30% 이하로 떨어진다면 심각한 경고 신호입니다. 금요일에는 증시 동향과 금융기관 관련 뉴스를 점검하세요. 은행 주가가 지속적으로 떨어지거나 부실 채권 관련 뉴스가 자주 나온다면 금융권에 문제가 생기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 지표에서 동시에 위험 신호가 나타난다면 다음과 같이 행동하세요. 1단계, 비상현금을 더 늘리세요. 평소 3개월 생활비를 현금으로 두었다면 6개월치로 늘리는 겁니다. 2단계,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세요. 경제 폭풍되는 소비를 줄이는 게 현명합니다. 3단계, 대출 상환 계획을 점검하세요. 당장 갚을 수 있는 빚이 있다면 미리 갚아두는 게 좋습니다. 특히 변동금리 대출이 있다면 고정금리로 전환하는 것도 고려하세요. 4단계, 투자 포트폴리오를 재점검하세요. 위험 자산의 비중을 줄이고 안전 자산의 비중을 늘리는 겁니다. 이 모든 행동의 핵심은 뭡니까? 분산입니다.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말 아시죠? 그게 바로 이겁니다. 원화만 갖고 있으면 환율 변동에 배분이 노출됩니다. 근데 달러와 금을 함께 갖고 있으면 리스크가 분산됩니다. 환율이 오르면 달러가 방어해주고 시스템이 흔들리면 금이 방어해줍니다. 이게 살아남는 구조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997년 IMF 때 두 부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부류는 설마 그럴까 하면서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다른 부류는 혹시 모르니까 하면서 준비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준비한 사람들은 살아남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부자가 됐습니다. 준비 안 한 사람들은 다 잃었습니다. 집도 회사도 전부요. 이건 능력의 차이가 아니었습니다. 준비의 차이였습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환율이 어디까지 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1,500원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확실한 건 하나 있습니다. 아무 판단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위험하다는 겁니다. 시장은 여러분이 준비될 때까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환율이 폭등한 다음에 준비하시면 늦습니다. 그때는 은행 앞에 줄이 수백 미터 늘어서 있을 겁니다. 지금이 바로 준비할 타이밍입니다. 이 영상 보시고 좋은 정보네 하고 끄시면 안 됩니다. 오늘 당장 하세요. 지금 바로요. 내일 하면 모레 하고 모레 하면 안 합니다. 경제 지표를 읽는다는 것은 일기예보를 보는 것과 같습니다. 내일 비가 온다는 걸 미리 알면 우산을 챙겨갈 수 있듯이 경제의 먹구름을 미리 포착하면 내 자산을 지킬 수 있습니다. 완벽한 예측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준비된 사람만이 살아남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영상을 보신 건 행운입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준비하시면 됩니다. 이 영상이 불편했다면 그건 위기가 아니라 점검 신호입니다. 불편한 진실을 외면하는 순간 위험은 시작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실제로 어떻게 자산을 점검하고 재배치하는지 구체적인 체크리스트와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런 중요한 정보가 더 많은 분들께 전해지도록 돕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 함께 지켜나가겠습니다.